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현대모백스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98 상승 마감이 됐고요. 시간에도 한번 봐볼까요? 자, 시간에 1.98 상승이 됐네요. 나름 의미가 있어요. 거래대금이 47억 정도 터져진 걸로 봤을 때는 나름 시간에서 누군가 실제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좀 판단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시간에서 10억 이상만 거래가 돼도 꽤 많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가총액 대비 10억은 굉장히 미비한데 요즘엔 넥스트레이드가 있다 보니까 시간에서는 별로 사람들이 거래를 잘 안 하죠. 아무래도 시간의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10분 단위로 거래가 되고 넥스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타 하시는 분들은 굳이 요거 안 해요. 하지만 무료 거래대금이 47억 거기에 1.98 상승이 나왔다라는 건 누군가는 실제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최근에 좀 수급이 좋아요. 현재로서 이제 주포 역할을 해주는 거는 금융투자. 금융투자가 압도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금융투자를 사실 선호하진 않습니다. 자, 이들은 프랍 트레이더라고 하죠. 회사의 자본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트레이더라고 하는 이들은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돼요. 그래야지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단타를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 왔다라면요 언제든지 익절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거는 어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들이 물량을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구간은 요 구간이죠. 자, 1월 16일부터 1월 21일 요 사이에요. 자, 이 기간이 언제죠? 자,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자, 요 구간이라는 거는 이들 역시도 지금 어쩌면 물려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좀 특징이요. 야금야금 밑에서 다시 물타기를 해서 조금 올라갈 때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계속해서 수급이 이제 빠져나가는지 아닌지도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저는 이제 현대모백스가 어찌됐건 개별주로 가진 않습니다. 로봇 섹터의 흐름을 타고 가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요. 로봇 섹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모백스 주주이긴 하지만 로봇 섹터의 흐름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봇 섹터의 흐름도 알아볼 거고요. 자, 현재 현대모백스는 위험 단계입니다. 그렇다는 건 여전히 주포가 바로 올릴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위험 다음에 어떻게 되죠? 경고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일정 기간 동안에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말하니까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눌려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고 좀 판단되는 지표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영상들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댓글창 열어놨어요. 매도 금지 해주세요. 자, 현대모백스는요 근본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가 그룹의 종목이죠. 회사입니다. 엄연히 대주주가 현대 엘리베이터예요. 물론 아쉽게도 현대차 그룹의 종목은 아닙니다. 이것도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하지만 현대그룹이라는 게 어찌됐건 대기업에 속해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는요 매출이 나오는 기업과 나오지 않는 기업으로 나뉠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면은 주가가 우상향할 거고 안 나온다? 예, 그러면 테마주로서의 수명이 끝난다. 근데 현대모백스는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이 아니에요. 자, 재무제표만 보시더라도요. 자, 연간으로 따졌을 때 계속해서 매출이 우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업이익 역시도 우상향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어쨌든 현재 밸류에이션 기준은 고평가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게 이 단순 멀티플이라고 하죠. PBR로만 판단을 했다라면은 자, 이 세상에 주식 못하는 사람은 없죠. 결국 이런 고평가에 대한 이제 고밸류라고 표현할게요. 고밸류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 개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더 보낼 수 있어라고 판단한다라면 더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자, 레인보우를 보시게 되면 답이 날 것 같아요. 자, 레인보우가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줬어요. 자, 물론 삼성전자의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자,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사업에 대한 영향을 이제 로봇에 좀 집중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대주주로 있는 레인보우가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줬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현대모백스 주주이지만 결국 이런 대장급들의 종목들이 움직여 준다라면 여전히 로봇 섹터는 살아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쵸? 대표적인 대장급 로보티즈도 어느새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해줬어요. 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만 따지면 로봇주 대장은 현대차, 그쵸? 누가 봐도 현대차예요. 자, 2등이 레인보우, 3등은 두산 로보틱스, 4등이 로보티즈예요. 이들이 움직여준다라면 여전히 로봇 섹터가 살아있고, 거기에 최근에 2차 전지가 좋아요. 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자, 삼성 SDI, 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시세가 좋습니다. 물론 이들이 움직여주는 이유에는 또 이게 있어요. 자, 정부에서 코스닥 부양책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 자금으로 코스닥에 투자를 또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요거 한번 봐볼까요? 자, 이게 대박인 게 지금 시가총액 1등이 바뀌었어요. 에코프로비엠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까지는 원래는 바이오주였던 알테오젠이었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은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상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1, 2등이 됐고요. 4등이 레인보우. 원래는 ABL 바이오가 4등이었어요. 근데 ABL을 밀고 레인보우가 4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면 2차 전지가요, 지금 왜 가고 있죠? 얘도 로봇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물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 있잖아요.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자, 요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지만, 결국엔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필요하다. 근데 요게 최근에 나온 뉴스를 제가 기억해 보면요, 원래는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어쨌든 세계 1위예요. 중국산 배터리가 수요가 가장 많은데, 얘네들은 로봇에 사용하게 되면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산 배터리, 이래서 에코프로 매입이 계속해서 최근에 좋았다. 거기에 코스닥 부양책, 그쵸? 요거까지도 겹치다 보니까 2차 전지까지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모백스도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시가총액이 23위까지 올라왔어요. 이 말은 정부 정책의 수혜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현대모백스는 어디서 매집이 잘 됐다 그랬죠? 자,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자, 요 구간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근데 자세히 보세요. 더 크게 상승했던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말라버렸어요. 자, 이게 뜻하는 바가 뭐죠? 소위 말해 이제 주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들이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잠궜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유통비율이 45%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대부분의 물량은 여기서 잠궜기 때문에 더 크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적은 거래량으로도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세력들이 이런 과대 낙폭을 일으키면서 터뜨렸던 요 거래량, 자, 이들이 여기서 매집을 했는데 요 거래량으로 빠져나갈 수 있나요? 단순하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이제 현대모백스를 세력주라고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단순하게 세력의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패턴이 이런 쌍봉 패턴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물론 저는 여기서 현대모백스가 끝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로봇 섹터의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세력주에서 쌍봉 패턴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력한 매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장에 거래되는 유통 비율의 물량을 대부분 가져갔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으로도 이런 구간을 상승을 이뤄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미비하게 터졌다면 절대로 세력들이 나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한 번 더 올려주면서 이런 쌍봉 패턴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통 세력주라고 말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이런 패턴이 나오죠. 헤드앤숄더 패턴도 같은 이유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쌍봉 패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한 번에 털어낼 수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 더 올려줘야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나온다. 자, 요거를 보통 이제 세력주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표적인 종목, 제 과거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엔캠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얘도 보시게 되면요,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죠. 요게 세력주의 또 특징이에요. 왜냐면은, 자,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그냥 밑에까지 빼버리면요, 더 위로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정 구간에선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라인에서 이런 상승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거죠.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절반 구간에서
다시 상승이 나왔고 결국엔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다른 종목 뭐가 있죠? 자, 이 HJ중공업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상승했던 구간에 절반 라인에서 반등, 그리고 쌍봉 패턴으로 조정이 나왔죠. 자, 휴림로봇이 굉장히 핫한데, 휴림로봇도 과거에 정확하게 같은 패턴이었어요. 얘도 상승했던 구간에 어때요? 정확하게 절반 라인이죠. 이렇게 상승했던 구간에 절반 라인에서 반등. 근데 얘 되게 재밌었던 게, 올라갔을 때는요, 뭘로 올라갔죠? 윤석열 정치 테마주. 이때 당시에 당선인 시절에 로봇 정책이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뭘로 올랐죠? 삼성전자 M&A 이슈 만들어내면서 그러고 나서 고점을 찍고 그냥 밑으로 1000원까지 내려가죠. 12,000원을 찍었던 종목이 10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이 나와줬는데, 자, 얘도 높은 확률로 요런 구간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쌍봉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대모백스는요, 어떻게 보면 같은 날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얘는 거래량이 굉장히 미비하고 매집했던 구간이 요 라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끝날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요런 N자형 패턴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을 하는데, 비슷한 사례로 제가 원희홀딩스를 좀 보여드렸죠. 자, 원희홀딩스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사례라고 좀 추측이 되는 게, 얘도 자, 요 구간에서 투자 위험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투자 위험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오는데, 이 구간은 투자 경고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경고까지 풀어야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얘가 그래도 정확하게 요런 N자 패턴으로 상승을 해줬다. 근데 그때마다 실제로 어떠한 뉴스라든지 재료라든지 모멘텀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 구간 대부분의 로봇 섹터의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뭐가 나왔죠?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얘기가 나왔고, 요 뒤에서는 CES 일정이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로봇 섹터의 흐름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자, 현대모백스의 좀 일정을 보시게 되면요, 얘가 투자 위험이 언제 풀리죠? 첫 번째 최초 판단일이 2월 5일입니다. 자, 2월 5일이면은 달력을 한번 봐볼까요? 자, 이게 2월달 달력이에요. 요 날이 풀린다는 얘기인데, 그 뒤로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또 투자 경고 상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영업일자일수록 설날을 앞두고 6일밖에 안 돼요. 자, 이 말은 명절 앞뒤로 그때까지 현대모백스가 특별히 오를 수 있는 여지가 현재로서는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요거 보여드린 거예요. 요런 N자형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일정이 없어요. 로봇 섹터의 일정이. 다만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을 한번 고려해 봤을 때, 저거는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요 언급을 했습니다. 자, 생산 로봇 거부, 노조에 어차피 올 세상, 결국에는요, 로봇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 정부에서도 인정을 한 거죠. 자, 최근에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현대차 노조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로봇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다가올 세상이다.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죠. 자, 실제로 머스크가, 자, 테슬라죠.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로봇이 일단은 내년부터 시판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대차는 언제냐? 28년도로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26년도에 양산하겠다라는 얘기를 사실 머스크가 했었는데, 이것도 머스크 특징이에요. 일단은 시기적인 부분을 질러놓고, 자, 엔지니어들에게 압박을 하죠. 근데 일단은 26년은 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내년에 또 판매하겠다. 현대차는 28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 어떤 상황이 나오는 거죠? 로봇 관련 기업들이요, 매출이 발생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매출이 나오는 기업과 나오지 않는 기업으로 나뉠 거고, 나오는 기업은 앞으로 자, 미래 가치에 대한 밸류를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현대모백스 역시도 주가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장대 음봉이 커 보이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도 굉장히 미비해 보일 거예요. 왜? 앞으로 더 갈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로봇에 대한 이벤트가 없지만, 앞으로 제가 일정을 좀 말씀드렸어요. 중장기적으로 관점으로는 로봇이 양산되는 시점,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 얘는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어디 상장하죠? 나스닥에 상장한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것 또한 로봇 섹터의 호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과거에 우리가 쿠팡이 상장했을 때를 한번 돌이켜 볼게요.
동방이란 기업이죠. 자,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무려 2,000원에서 13,000원까지 갔습니다. 대충 한 7배 가까이 갔죠. 근데 얘만 간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예시를 동방으로 들어드렸는데 그만큼 관련 종목들이 이런 폭발적인 상승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재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있죠. 현대로보틱스. 네, 현대로보틱스 역시도 일단은 최대 10조까지도 가치를 지금 인정해주는 분위기예요. 자,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서 그렇지 요 기사가 나올 무렵 1월 21일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레인보우와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 말은 넘버 2 자리죠. 자, 로봇 2등주의 자리를 놓고 자, 현대로보틱스와 레인보우와 겨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것들에 대한 일정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일정, 그 다음에 현대로보틱스의 상장 일정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이 된다라면 영상을 통해 꼭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봐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현대모백스 주주분들을 위해서 재미난 종목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재미난 거 뭐가 있죠? 예, 수익이죠. 자, 예상 수익률 먼저 오픈해 드리면 500%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제가 느낌상 500% 갈 것 같아요. 차트가 좋네요. 이거 아니에요. 결국 종목이 올라가려면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명분,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자, 무상증자 쏜다. 자,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자, 실제로 네이버에서 무상증자 검색을 하시면요. 자, 뷰티 스킨 2연상. 자, 무상증자로 간 거예요. 자, 저스템도 무상증자 했고요. 자, 아진엑스텍도 무상증자. 자, MI큐브 솔루션 무상증자하고 200% 상승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만큼 시장에서 무상증자가 이제 활발하다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무상증자 근데 종목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무상증자 테마가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무상증자는 주주하는 정책이에요. 이 공시만 나와도 웬만한 종목들은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데 테마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100% 가는 종목들이요. 1000% 가는 종목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얘는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고요. 과거에 무상증자 1등주, 대장주였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저점 대비 무려 1300%를 가졌고요.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갔어요. 그만큼 강한 재료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무상증자. 이 무상증자가 근데 테마로 간다. 10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도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인데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 안 하죠.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합니다.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무상증자가 가능한 거예요. 자,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대기업의 유보율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대표적인 대기업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이요. 대략 2000% 돼요. 사실 대기업 지금 굉장히 낮은 편이죠. 자, 현대차 유보율 봐볼까요? 현대차의 유보율은요. 한 7200%. 닉스보다 높아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얘도 굉장히 미비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이에요. 유보율 몇 프로죠? 75000%죠. 아까 현대차가 7200%였어요. 근데 얘는 무려 현대차의 한 13배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요 500%만 되더라도 요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이 종목은요 75000%입니다. 요거 사실 기업에서 마음먹고 진행하면은 30대1이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된다면 최소 2000%가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2000% 예상됩니다. 자, 이 말씀은 못 드려요. 하지만 500%만 돼도 5대1이 가능하다면 75,000%면요.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우리가 5대1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을 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시죠? 자, 최근에 진행했던 무상증자 종목 보시게 되면요. 자, 텔콘 RF 제약이에요. 자,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됩니다. 근데 330% 갔어요.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3대1 했죠. 3대1하고 300% 가졌네요.
자, 요거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HLB 바이오스텝 대장주죠. 얘는 무상증자 8대1이었어요. 많이 했죠. 그러고 1300%. 제가 준비한 것도요. 이거 이상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충분히 5대1이 가능하니 예상 수익률이 500%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정도 수익률이면요. 베팅해볼 만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대모백스 전량 매도하고 진입하시죠. 이거 아니죠. 현대모백스 아직 갈 여력이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종목 파시고 진입하시죠. 이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 수익률이 500%인 만큼 이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자, 이 종목 보시게 되면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강력 추천드립니다. 대신 큰 금액은 하지 마시고 소액은 제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소액이라 함은 그래도 500만원 정도 진입하시면 자, 예상 수익률이 500%니까 얼마가 가능하죠? 3천만원이 가능하죠. 이거 정말 수익 나시면요. 다시 한번 중장기 포트로 갈아타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 종목 얼마든지 제가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간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년 정도 어떠신가요? 1년. 사실 너무 길죠. 자, 6개월은 어떤가요? 자, 6개월도 너무 길어요. 애초에 이 정도 기간이면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답이 나오죠. 자,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갔어요. 충분히 시작만 된다면, 발동만 걸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이고요. 조만간 공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 그렇죠?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기사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무상증자 쏜다.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라는 건요. 이미 세력들도 다 알고 있어요. 자, 세력들이 왜 좋아하죠? 자, 100% 보낼 수 있는 종목을 테마로 보내면요. 1000%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시장 상황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 진입해서 이거 한번 노려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생 바꿔드릴게요. 이거 아니에요. 못해요. 그런 거 말도 안 됩니다. 자, 전재산 다 투입하세요. 이것도 안 돼요. 하지만 소액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현대모백스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현대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공시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점상으로 가요. 자, 애초에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진입이 되나요? 여기 5연상 자리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는 근데 신기하게 진입을 하시더라고요. 자,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이런 거 그만하셔야죠. 우리는 이런 구간 진입해서 이거 한번 대박 먹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1월 29일입니다. 자, 늦은 저녁이다 보니까 아마 30일에도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시간 상관없어요. 지금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현대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오전에는 아무래도 개인 매매를 하다 보니까 안내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는 안내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후에도 안내를 받아보신 분들은 꼭 매수를 해보셔라. 자, 포인트 뭐라 그랬죠?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이런 구간 진입해서 이거를 먹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상단에 있는 번호 누르기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요. 이거 이용하시면 돼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요 파란색 링크 나오는데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이 링크 이용하실 거면은 핸드폰에서 눌러 주셔야 됩니다. 핸드폰에서 누르시면요.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 보내는 창에서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실 거 두 글자 현대모백스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현대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대모백스 결국엔 또 가는 거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죠? 저는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뭐라 그랬죠? 일단은 로봇 섹터가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매출이 나오는 기업과 나오지 않는 기업으로 나눌 거고요. 나오지 않는 기업들은요. 테마가 끝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죽을 거예요. 자, 과거에 우리 2차 전지 사례 때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EM플러스라는 종목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자, 이 종목도 과거에 2차 전지 한다라고 굉장히 떠들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죠? 23년도가 에코프로와 강장이 광기 구간에 있었을 때요. 10만원짜리 종목이 얼마 갔죠? 150만원 갔죠. 그 기간 동안 얘도
2차 전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도 단기적으로 4만원짜리 주식이 16만원 정도 갔어요. 한 4배 갔죠. 이 올라가는 이 4배 기간이 얼마나 됐죠? 한 달도 안 돼요. 그만큼 테마에 편승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종목 재무가 안 좋아요. 그렇죠? 딱 봐도 적자 기업에다가 이미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얘도 근데 보시게 되면 어때요?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죠. 자, 요런 게 세력주의 특징이다. 그리고 최근에 로봇주 관련 이런 종목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형지 엘리트라고, 자, 보통 종목이 왜 갔는지를 알아보실 때는요, 종목의 뉴스창에서 특징주를 검색하시면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얘가 1월 4일날 무슨 기사가 나왔죠? 자, 중국의 로봇 기업과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한다. 자, 얘네는 교복 만드는 회사예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선 테마로 좀 엮였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런 종목들이 로봇을 엮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테마에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구나라고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잠시 좀 쉬어갈 때가 됐다. 하지만 자, 현대모백스 우리가 세력주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그래도 이런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쌍봉 패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근데 저는 자,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고점에 대한 증후군이 나온다면 제가 영상을 통해 빠르게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미래의 먹거리 중에 하나예요. 로봇 산업이. 자, 현대모백스는 정확하게는 스마트 팩토리 쪽에 더 가깝긴 하죠. 실제로 사람같이 생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사람이 없이 무인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충분히 앞으로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결국엔 이제 삼성하고요, 현대차는 이제는 엄연히 로봇 기업의 밸류를 받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과 3등인 회사들이 로봇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로봇이라는 건 누가 봐도 당연한 거고요. 자, 삼성, 현대뿐만 아니라 자, 글로벌 빅테크들 역시도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앞으로 로봇 섹터가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현대모백스 역시도 섹터의 흐름을 같이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소식이 있다면 제가 빠르게 좀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오늘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에는 매도금지, 자, 매도금지 괜히 외치는 거 아니죠? 죽을 종목에 매도금지 외치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올라갈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매도금지 요청드리는 거니까 한 번씩 댓글에 매도금지라고 적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